그 아까 황조교님이 말씀하신 뭐 새롭게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이야기가들이 뭐가 있어요? 아, 부각되는 이야기. 음. 부각되는 관점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다르다고. 뭐 이런 것들이 어. 나오는 스토리가 서브 스토리들이 있어요. 서브 스토리. 네, 왜냐하면 큰 줄거리는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쵸. 아시니까. 그쵸. 그 설정들을 그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발렌티나가 여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푸에르토리칸 출신인데 제트파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으로 비춰지는 화합이 거죠. 할 수 있는. 화합의 가능성으로 비춰지는데 결국에 발렌티나는 그 화합을 깨요? 이뤄낼까요? 못 이뤄낼까요? 이거는 보셔야 돼. 이거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또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넘버의 구성이 바뀌어요. 네, 그게 뭐 토니상 받으려면 토니상이 아니라 그 뭐 어. 오스카 아카데미 받으려면 뉴넘버 맞아요. 뉴 뉴넘버 넘버가 얘기 있어야 좀 돼. 해주세요. 그뉴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엄청난 뭐 새로운 넘버가 추가된 게 아니라 누가 부르는지가 엄청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까 I feel pretty라는 넘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하고 사랑을 한다는 거 자체가 나를 이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I feel pretty가 원래는 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점의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한바탕 럼블 소동이 일어난 직후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 베르나르도가 칼에 찔려 죽은 이후에 I feel pretty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아이러니하게.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의 순서가 너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애니 바리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트파의 일원인 듯 일원이 아닌 듯한 인물인데 여기서는 깍두기 같은 인물이에요. 깍두기. 그러니까 리프는 이 애니바리라는 인물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누가 봐도 여성이에요. 근데 애초에 캐스팅을 할 때 논바이너리를 염두를 해두고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구분을 짓길 바라지 않는 거죠. 얘는 제트파에 소속이 되고 싶어. 나도 누구보다 싸움을 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애니바리는. 근데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제트파 애들은 이 애니바리라는 인물이 너는 괴짜야. 어디서 바지도 내려봤더니 남자도 아닌 게 애가 어디서 제트파에 들어오려고 하냐. 근데 토니는 애니바리를 또 인정을 또 해줍니다. 그래, 너는 너 제트파 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얘가 약간 정보원 역할을 하러 다녀요. 그때 이제 제트파의 인물들이 애니바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애니바리한테 건네는 말이 너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림자처럼 잘 다녀라. 너도 우리의 일원이다. 라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트파의 일원은 소속이 되어 있긴 한데 여전히 사회에서는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되는 그러니까 남녀라고 구분지어 놓은 이 세상에 편입될 수 없는 이 대상이 애니바리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인간이 태어날 때 몇 퍼센트인지 그렇게 작지 않은 퍼센트가 양성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는 몸은 뭐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갖고 태어난 사람들. 맞다. 저 그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던데? 네, 그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맞아요. 이미 존재하고 그래서 그거를 2차 성징이 있기 전에 둘 중에 하나의 성병을 선택을 하게 한대요. 근데 그게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2차 성징 전이니까 이건 부모의 강요에서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또 그게 아닌 거야. 그 선택이 다른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래갖고 굉장히 또 뭐 갈등하게 그 내면적 갈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에서 외면받던 존재를 그렇게 표상화 심볼처럼 뒀다는 것 자체가 계속 그 사람이 어디에든 존재를 해요. 그 무리 속에는 아예 끼어있지 못하지만 그 담 너머에서 쳐다보고 있다던가 저 멀찍이서 계속 뭔가 선망의 대상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던가 하고 있다가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런 모습이 애니바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은 저는 아니타가 너무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1961년도 영화에는 그냥 베르날도의 연인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춤을 잘 추는 여성처럼 느껴졌는데
이번에 아니타를 연기한 아리아나 드보스가 지금 거의 시상식을 휩쓰르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리아와 토니의 사랑보다는 아니타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진취적인 주체성. 왜냐면 그 아메리카 노래 자체가 그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이뤄내고 싶은 꿈을 노래하잖아요. 그니까 네, 이제 춤까지 추시는 거는 조금 무리하신 것 같아요. 안 보이잖아요. 자제해 안 주시고요.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좀 해야 되잖아요. 알았어요. 진행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 아니타라는 인물이 그냥 베르나르도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베르나르도라는 남성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의류업을 해가지고 자기는 성공할 거라는 꿈을 노래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리아와 토니의 사랑보다는 아니타의 시선을 위주로 따라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연기한 레이첼 지글러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말 순수한 사랑과 순수함 속에 묻어있는 또 거침없는 사랑을 연기를 하긴 했는데 토니와 마리아의 사랑은 우리가 옛날 버전에서도 너무 익히 그렇죠.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서 저에게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타가 부르는 아메리카가 그냥 신나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는 느낌보다는 이민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 땅에서 이룩하겠다라는 결심이 묻어나는 그런 주체적인 여성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아니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는 못 봤지만 그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속도감이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속도감. 네, 컬러가 굉장히 강렬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컬러랑 색감은 진짜 1961년도보다 오히려 약간 플랫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1961년 영화는 샤크파 일원들이 입고 있는 의상 자체도 워낙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약간 톤다운이 되고 진짜 부각시켜줘야 될 인물, 특히 아니타, 마리, 토니, 마리아, 토니 이런 인물들의 의상이 또 좀 빛나 보이는 원색적으로 업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속도는 어땠어요? 저는 이게 깜짝 놀라서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 처음 알았거든요.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고작 두 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네네. 이틀. 첫날 밤, 첫날 투나잇을 노래할 때 마리아와 토니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투나잇을 얘기할 때는 제트파와 샤크파가 서로 이제 끝장을 보겠다라는 말이었고 그들이 서로의 운명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두 번째 밤이었는데 저는 제트파와 샤크파가 싸울 때가 굉장히 클라이막스 씬이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달려가기까지 굉장히 속도가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제트파 안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새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리아와 새 삶을 살고 싶어하는 토니와 그리고 이 제트파를 이끌어내가지고 샤크파를 무찔러야 하는 리프와의 갈등이 또 포함이 되는데 그 넘버가 쿨이라는 넘버를 통해서 또 표현이 돼요. 그 리프가 싸움에서 쓰기 위해서 총을 몰래 구입을 하는데 토니가 계속 뺏으려고 그러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싸우면 안 된다. 이러면서 뺏으려고 그러는데 리프는 아니다. 걔네들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 가져가야 된다. 원래 영화에서는 이 쿨이라는 넘버를 아이스라는 제트파의 단원이 부른대요. 근데 이번 쿨 넘버에서는 약간 토니와 리프의 약간 대립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발렌티나라는 넘버의 솔로곡이 생겼습니다. 근데 솔로곡이 아예 없던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와 토니의 듀엣곡을 마리아와 토니가 아니라 발렌티나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메어라는 넘버인데 서메어라는 넘버의 내용이 어떠냐면 지금 이 공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세상에는 모두가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노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타 모레노가 연기하는 발렌티나가 푸에르토리칸이지만 결혼은 백인이랑 했고 그리고 걷어들이는 건 제트파고 또 샤크파 애들이 또
약국을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의 인종을 경험하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발렌티나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렌티나라는 인물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민자 문제라든지 뭐 인종에 대한 문제라든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이 서메아라는 넘버, 우리가 정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리타 모레노가 부르는데 이 넘버를 리딩 쇼케이스 때, 리딩 워크숍 때 리타 모레노가 처음 딱 불렀대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모두가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울었어. 울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거를 옛날에 그 가사라 작곡하신 분이 지금 안 스티븐 손드하임.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 리뉴얼을 누가 다른 사람이 했을까요? 이제 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 다이얼로그는 바뀐 부분이 많은데 가사는 거의 그대로?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황조규님이 열심히 설명하신 동안 스티븐 스필버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그 트레일러를 좀 보고 있는데요. 트레일러 보셨어요? 근데 90세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젊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도 발렌티노가?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아니 연세가 너무 발랄해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 노래도 네. 너무 진짜 간드러지게 잘하셔. 그 할머니. 네. 할머니. 그리고 약간 그 첫 60대 60년대 영화 때보다 로미오가 훨씬 로미오 같네요. 그러니까 너 백인 약간 그 뭐지? 약간 동유럽에서 온 네, 그 맞아요. 키도 엄청 게르만, 커요. 게르만 네. 같아요. 맞아요, 인물 맞아요. 같아요. 이제 옛날 그 얼굴로 안 되는 거지. 그 옛날 그리고 여기서 이번 네. 영화의 특징은 네. 예전 1961년도 영화에서는 백인 여자 배우가 까맣게 약간 좀 분장을 네, 네. 하고 푸에르토리칸 연기를 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리타 모레노를 비롯해서 모든 라틴 배우들을 실제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번 라티노. 레이첼 지글러 같은 배우 경우에도 다 라티노인 거죠. 지금은 이제 캐스팅할 만한 그런 풍부한 어떤 풀이 인력이 있지. 있는 거, 인력 풀이 음.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엔 아마 구하기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 그 당시에 그 영화로 최초로 라틴계 배우로서 오스카를 수상한 게 리타 모레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했던 시절이었겠어요. 아 진짜 아니 난 얘기 지금 못한 게 너무 많아. 잠깐만. 뭐 저 얘기하고 싶은 거 빨리 해보세요. 빨리 찾게. 그래요? 찾게. 제가- 잠깐만. 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트레일러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백설공주 나오는 맞아요. 그때 논란이 한참 맞아요, 됐었던.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한번 다루기도 했죠. 이슈에서 다루기도 했죠. 근데 맞아요.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데 마냥 이뻐. 사랑스럽지 않아. 진짜 약간 강단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커다랗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인물들의 약간 서사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베르나르도의 가족사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아버지를 5년 동안 병수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베르나르도는 없었던 거죠. 근데 베르나르도가 직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권투 선수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라는 이미지 자체가 쌈 잘하는. 싸움도 잘하지만 그거를 뭔가 자수성가하는 이미지,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밑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보통 권투 선수라면 또 그런 투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설정들이 나와 있고 치노라고 혹시 아십니까? 치노, 네. 치노 알죠? 치노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매력적이죠. 마지막 결말을 이끄는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1961년도 영화에서는 치노가 그냥 애초에 샤크파의 단원이자 베르나르도의 절친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2021년도 영화에서는 치노가 갱단이 아니야. 자기는 근데 갱단이 너무 되고 싶어. 평범한 직장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널드처럼 등장해. 널드처럼. 그래서 처음에 베르나르도는 마리아와 치노를 연결지어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얘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마리아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한바탕에 소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치노가 그 복수심을 또 뿜어냅니다. 근데 이건 진짜 로미오와 줄리 결말은 뻔하니까 이 결말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야 뭐. 네. 네,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 결말을 알고 있어서 더 슬픈 작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처럼. 맞아요. 타이타닉은 침몰할 거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더 애틋해 보이는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그랬듯이 토니와 비극적으로. 마리아도 비극적인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 치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지금 이야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조금 더 좀 뭐라지 그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좀 시대적 배경도 요즘으로 좀 바꾸고 의상도 좀 이렇게 요즘으로 바꾸고 이래서 마리아의 캐릭터가 약간 보이시하다든가 혹은 뭐 마지막에 이렇게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희망적인 결말로 바꾼다든가 이런 뭔가 좀 변화를 사실은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 플롯의 변화가 없어서 아쉽다. 네, 나는 아쉽다라기보다 그런 새로운 신선한 시도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평도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언뜻 보면은 옛날 그 트레일러나 지금 트레일러나 비슷하게 보일 다른 수도 건 없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전형을 가지고 와서 그런 그 작품의 어떤 고전적 정서를 다시 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또 뭐 그렇게 그런 시도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음악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이란 구조 자체가 너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셰익스피어 고전을 굉장히 그 새롭게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건 네. 대사는 고치지 않아도 의상만으로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느낌 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완전 고전에서 현대인 거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어차피 현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뀐다는 게 게다가 노래라는 그 딱 뭐라 그러지 북박이가 확실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걸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 서브 캐릭터들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 그렇죠. 그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리아와 토니의 사랑이 그다지 돋보이진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인물들이 부각되는 인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가지고 시내 21에서 평론가들이 그 별점하고 이제 한 줄 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평이 이용철 평론가님께서 눈은 정녕 행복했지만 스필버그는 왜?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심볼들을 심어두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시선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평식 그 굉장히 독설하시는 분이 박평식 연출 그 평론가님 3.5점 굉장히 높게 주신 거예요. 이분 치고는. 50년 연출 인생의 마지막 퍼즐과 시대성. 어쨌든 고전 배경 자체는 1950년대로 여전히 똑같지만 이 문제가 여전히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고 하데스타운에서 그 트럼프의 그 이민자 정책이 다시 부각되고 떠오르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되짚어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그 고생을 하시고 진짜 영화를 보고 그래 어제 리뷰를 쓰고 진짜 했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 몇 가지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의 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 사랑으로 가득했던 밤과 두 번째가 운명의 장난으로 끝없이 비극으로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아름다운 클래식이라는 말은 음악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우리 스티븐 손드하임 선생님께서 가사로 브로드웨이에 데뷔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작사가로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느껴보려고 했어요. 이번에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어가 중간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칸 출신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많이 써요. 근데 스페인어를 자막을 달아주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달아주잖아. 자막을 달아주지 않는 이유가 그 감독의 이야기는 그랬어요. 영어권에 의해서 차별받는 이주자들에 대한 존중이다.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문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자막이 없으니까 아예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배우들의 표정이나 뉘앙스 그리고 중간에 계속 아니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여기선 영어를 써야지. You speak English. 연습해야지. 여긴 미국이야. 이런 걸 해주면서 영어랑 스페인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가사를 한번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손드하임의 가사가 아름답다고 난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막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가사를 느껴봤을 때 마치 이 가사가 춤을 추는 율동처럼 느껴지는 구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다 상황 화면만 보면 얘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얘네가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만 알면 되는데 그 운율들을 듣고 있으면 더 이 작품이 주는 아름다운 매력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무의 경우에는 1961년도와는 다른 60년도와는 다른 안무가 누구니? 자유로울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저스틴 팩이라는 안무가가 이제 다시 거의 새롭게 만들었어요. 일부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로저스 앤 해머스타인의 카루스 회전목마 그걸로 2018년도 토니 상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러셨구나. 그분이 이번 또 결이 비슷한 카루셀이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안무결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자니 전혀 이질감 없이 그 시대에 묻어나는 안무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고 촬영 기술도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몸이 약간 사뿐사뿐 느껴지는 그 뮤지컬 영화 안무의 특성 뭔지 아시죠? 뭔가 절대 현실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중력이 없어진. 중력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네, 맞습니다. 정말 붕 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안무 시퀀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현재 아메리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아메리카고 그렇죠. 그 1960년대 50년대 땅도 그들이 꿈꿨던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땅도 아메리카였고 여전히 변한 게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작품 수많은 작품 중에 리메이크를 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전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안에 모든 문제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너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아주 이거 그냥- 보고 유튜브로 네. 61년도 영화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61년도 영화도 음. 너무 퀄리티가 좋으니까. 아니 네.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이거 장면 비교하면서 올리시는 분들 계실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그죠, 그죠. 워낙 유튜브에서 네. 아시겠지만 영화 리뷰는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재밌는 맞아요. 리뷰들. 그 영화 리뷰처럼 뮤지컬 리뷰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하시면 되죠. 진짜 하시면 네. 돼요. 저의 꿈입니다. 네, 진짜. 아, 뭘 꿈이에요. 관객 개발. 관객 개발. 그냥 하시면 되죠. 그냥 하면 돼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요. 원고부터 쓰고. 네, 원고 마무리하시고. 진짜 이 마지막 장면은 혹시나 이제 스포가 될까봐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이 1961년도 영화보다 훨씬 더 비극적으로 비춰집니다. 비극적이고 환상에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인 상태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어렵네요. 혼자 사는 게 대단하세요. 아유 무슨 무슨 항상 너무 어려워.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하셨잖아요. 근데 혼자. 무슨 말 이것도 편집하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재밌었어요. 듣다 보면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관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거를 영화관에서 느끼시려면 또 아이맥스나 뭐 돌비관 이런 데서 가시면 또 음향이 주는 사운드까지. 매력, 맞아요.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영화를 보시려거든 좀 몇 푼 더 내고 뮤지컬보다 거의 뭐 반의 반값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 저는 이렇게 가슴이 좀 패인 빨간 드레스를 입고 보러 갈 거예요. 이 주위에 네. 응원합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인증샷 걸치시기 찍어주세요.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인증샷. 아니 제 열정의 아니타. 네, 열정의 아니타. 27. 네, 아니타. 좋습니다. 오늘 저희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혼자서 1시간 떠들려니까 너무 아니 힘들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깨알 네. 정보들이 난 너무 잘하고 싶었어 오늘. 잘했어. 잘하셨어요. 다음에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황조기와 컬처 아직도 컬처 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